이번에는 이제 다시 전산응용 건축제도로 넘어가죠. 이렇게 안방에서 이렇게 잘라나갈 겁니다. 이렇게 잘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랐었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이 현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거실, 세 번째가 방, 네 번째가 욕실, 다섯 번째가 지하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건 다 우리가 그려보게 돼요. 자, 이번엔 안방입니다. 여기 방이에요. 물론 이렇게 길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짧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길게 자르게 되면 여기 길게 맞추면 되고, 짧게 자르면 짧게 여기 마루대선 맞추면 돼요. 자, 만약에 길게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기초가 이렇게 2개 들어가는 거고, 짧게 잘랐으면 기초가 1개 들어가는 거겠죠. 자, 역시 방향은 이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인면으로 보이겠죠. 이 부분이 인면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지붕의 라인이 이런 모습으로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자, 여긴 중심선이고요. 옵셋 700mm, 옵셋 400mm, 옵셋 50mm, 옵셋 200mm. 자, 옵셋 420 나누기 2.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옵셋 200, 다시 옵셋 100. 자, 트림으로 끊고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 자, 얘네는 단면선이죠. 요만큼은 마감선입니다. 필렛, 자,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 자, 라인.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 위로 이제 우리가 계단을 따져야 되겠죠. 계단 3계단이니까 450. 자, 옵셋 450. 이렇게 계단이 450mm 올라가고, 옵셋 다시 150mm 올라가고.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여기서 100mm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옵셋 200mm.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온돌이랑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봤을 때 이렇게 온돌선이 보이고 여기에 적벽돌이 쌓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가 철근 콘크리트예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옵셋 150 철근 콘크리트, 옵셋 50 밑창 콘크리트, 옵셋 200 잡석 다짐. 네, 이렇게 내려가네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트림으로 여기 끊어서 철근 콘크리트는 한 몸이 되도록 이렇게 끊어주고, 이 위에는 온돌입니다. 온돌이 들어갈 수 있도록 150mm, 아래로 50mm 밑창 콘크리트, 그 아래로 200mm 잡석 다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일반적인 단면입니다. 벽단면이에요.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기를 잘랐을 때 들어가는 일반적인 구조물입니다. 여기를 잘라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잘라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잘라도 마찬가지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올라가서 온돌과 똑같은 높이가 맞춰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여기까지, 여기가 마룻대선이란 말이죠. 2100mm 가네요. 자, 옵셋 2100mm. 네, 여기에 마룻대선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100mm 올라가야죠. 아니, 여기서부터 올라가야죠. 옵셋 2400mm. 자, 반자 높이 2400mm.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테두리보가 올라가야 되는데 테두리보는 가장 멀리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올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5400mm. 옵셋 5400mm. 바로 여기. 기준을 여기를 잡을 거예요. 옵셋 800mm.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1000콤마 400 X라인. 자, 미러 필렛. 자, 이런 모습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적당히 끊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네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스플라인.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래서 이렇게 모습을 일단 만들어 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자, 이번에 바깥쪽에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잘랐기 때문에 여기 인면과 여기 인면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옵셋을 합니다. 옵셋 1200. 다시 한번 여기는 값이 없는데 여기 마룻대선에서 4300이요. 4300 여기네요. 얘는 이제 없어도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처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처마를 만들 거예요. 이 위에 지붕 라인에서 150mm 밑으로 옵셋합니다. 옵셋 150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600mm. 이 중심선에서 600mm 옵셋, 여기서 600mm 옵셋, 여기서 600mm 옵셋 이렇게 되는 거죠. 처마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 셋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50, 150 이렇게 올라가요. 라인 이렇게 250, 그 다음 여기는 150,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이게 첫 번째고.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부터는 다릅니다. 자, 중심선 여기죠. 자, 라인 250, 그 다음에 일직선으로 가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600mm예요. 250mm 내려가고 600mm 그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볼까요? 라인 250mm
자, 이렇게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선을 정리하면 이렇게 모습이 나오겠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선을 요 끝에서 여기 끝으로 연결해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네, 얘네들은 인면선이에요. 이렇게 인면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지붕도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벽면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벽면을 표시해야 됩니다. 옵셋 210mm. 외벽의 두께는 420mm예요. 그러니까 절반인 210mm. 이렇게요. 중심선에서 2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깔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금방 완성이 됩니다. 자, 어차피 얘네들은 안 보일 테니까, 그리고 여기 선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인면.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인면. 분명히 색상이 달라요. 여기는 단면이고 여기는 인면입니다. 왜냐면 지금 여길 잘랐죠. 그러니까 여기 벽선은 단면이지만 여기 벽선은 어떻게 돼요? 요거 인면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색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계단이 여기 있네요. 계단이 이 부분에 계단이 들어가고 이 부분에 화단이 들어갑니다. 화단, 여기가 화단, 그 다음 여기가 계단. 자, 계단부터 보죠. 옵셋 150. 자, 트림으로 싹 끊고 옵셋 300. 그럼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면 자, 이런 모습이 되네요. 물론 여기 선이 다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트림으로 여기를 끊어주세요. 이렇게. 이 부분은 계단 때문에 선이 안 보이는 거죠. 이 벽선이 안 보이는 겁니다. 계단 때문에. 자, 계단을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계단을 완성시켜 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단을 그릴 건데요. 화단입니다. 여기 그라운드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요만큼이 화단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 부분이 화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평면도를 보면 돼요. 화단인데, 자, 화단을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화단 같은 경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화단은 일어서서 작업하는 데가 아니죠. 그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작업하는 데가 화단이에요. 그래서 화단 최대 높이는 600mm입니다. 화단의 최대 높이는 600mm예요. 600mm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옵셋 100mm. 자, 옵셋 600mm. 최대 높이는 600mm입니다. 네, 여기네요.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mm니까 네, 화단을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여기가 화단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화단을 놓고 그리고 적당히 흙의 높이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꽃이 들어갈 자리인 거죠. 이렇게 나무가 들어갈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 밑으로 이렇게 기초를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넣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기초 넣어서 그리는 사람도 있고 여기처럼 그냥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넣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아, 이게 화단이구나 라고 보이기만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옵셋 100mm. 자, 선 연장하고요. 옵셋 400mm. 자, 트림. 옵셋 50mm, 옵셋 200mm, 옵셋 100mm. 자, 필렛.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화단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아예 그냥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아까처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그냥 그리기도 하고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는 화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화단, 그 다음에 여기는 계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적벽돌 쌓기. 자, 옵셋 120mm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100mm가 남을 거예요. 여기가 적벽돌 쌓기가 들어가고 여긴 시멘트 벽돌 쌓기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화단까지 마무리 지어 보시죠. 화단의 요 두께는 100mm입니다. 화단의 요 두께는 100mm로 그리시면 돼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 다음에 보시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창문이요. 여기 창문을 만들어야죠. 옵셋 1200. 여기 반자에서 1200 내려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창문이 들어갈 자리예요. 그러니까 선들을 잘라내고요. 자, 옵셋 600mm. 이거 600이란다. 옵셋 60mm. 얘는 뭐가 돼요? 선의 종류가 배팅이 되겠죠. 이렇게 얘는 배팅이 되고 해치가 되겠죠. 선택해서 라인 타입 스케일도 바꿔야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네요. 이런 모양이고
여기가 창문 들어갈 자리네요. 일단 여기를 한번 마무리 지어 보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창문을 그릴 건데요. 자, 잘 보세요. 렉탱글 골뱅이 150,45. 이때 여기 딱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30mm 이동해야 됩니다. 이동하기 이렇게 30mm요. 30mm를 이동해야 돼요. 여기가 30mm 텀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카피. 얘가 이 위쪽으로 한번 더 가야 됩니다. 이렇게. 왜 여기서 30mm냐면, 왜 이 벽에서 30mm냐면 마감이 20mm예요. 이렇게. 마감이 20mm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마감이 20mm가 들어가요. 그래서 10mm 더 나가서 30mm가 되는 겁니다. 이게 30mm. 마감이 20mm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라인 선을 그리고요. 이때 이 선은 인면선입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라인을 그리되 옵셋 40mm. 자, 이렇게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40mm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쪽으로 40mm고 마찬가지로 다 인면선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10mm 10mm입니다. 옵셋 10mm. 자, 필렛 이렇게요. 왜 이렇게 들어가냐면 레일이요. 레일. 창문이 이렇게 타고 움직이는 레일 필요하죠. 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선을 그려서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요 깊이가 얼마요? 10mm요. 10mm입니다. 옵셋 60mm. 선 연장하고요. 자, 다시 선 다시 그리세요. 다시 봅니다. 이 아래쪽 다시 보세요. 옵셋 10mm. 필렛. 자, 트림 긋고요. 라인 중간점에서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60mm 선 연장하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림하고 선을 다시 그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인면선이거든요. 이렇게요. 단면선. 이 위에는 단면이고 얘는 인면이고 중간에 문이 들어갑니다. 유리창이 이렇게 들어가죠. 유리창은 마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이게 창틀입니다. 이게 창문 그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 있어요? 한 개 더 있어요. 이렇게요. 한 개 더 놓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목재창이고 얘는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얘가 10mm 다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동하기. 이렇게 해서 10mm 안쪽으로 더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10mm, 얘도 10mm. 선 연장하고요. 다시 볼까요? 이 아래쪽 이동하기. 10mm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선 연장하고요.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10mm만.
이렇게 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과 목재창의 이 높이는 10mm 차이가 나요. 그래서 10mm를 더 밑으로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문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37번 게시물에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보시면 이제 여기 치수들이 이제 헷갈릴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렉탱글 골뱅이 1200, 1200 이렇게 되는 거죠. 옵셋 45mm, 옵셋 60mm, 라인 옵셋 30mm, 그 다음 트림으로 끊으면 이런 모습인 거죠. 맞나요? 자, 이때 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목재창의 경우는 여기가 45mm인데 스테인리스 스틸은 약 10에서 15mm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45mm로 줬는데 45가 아니고 얼마요? 35에서 30으로 주시면 돼요. 스테인리스 스틸은 30에서 3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요 높이가 30에서 35면 되는 거죠. 창 이해되시나요? 요 부분 이해되시나요? 네. 자, 완성시켜 보시죠. 다음으로 보시면은요. 여기에 뭘 그려야 되냐면 창대를 그려야 됩니다. 창대요. 여기에 이렇게 창대를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렉탱글 200, 70. 그 다음 사선으로 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얘를 15도 기울여 줍니다. 15도. 로테이트 마이너스 15도 이동하기. 요 끝점과 창문의 여기 끝점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선들을 보면 선이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것이고, 자, 얘는 여기서 이렇게 트림 될 거고, 얘도 여기서 자, 이렇게 끝나겠네요. 이렇게 창대까지 그리게 되면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동하기. 이렇게 안쪽으로 더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더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 혹은 이 끝을 여기다 맞추셔도 되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마감하시면 돼요. 여기 마감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창대까지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 창대까지. 자, 창대까지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원래 우리가 여기다가 뭘 그려야 됐어요? 반자돌림하고 반자트를 그려야죠. 그래서 원래는 옵셋, 자, 10mm, 자, 트림, 자, 렉탱글 마이너스 45, 45, 그 다음에 카피, 자, 옵셋 36mm, 자,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게 반자 안쪽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그릴 건 조금 다르게 그릴 겁니다. 자, 잘 보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반자 안쪽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창문이죠.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뭔가 있죠. 커튼박스요. 네, 커튼박스를 그릴 겁니다. 시험에서는 커튼박스를 안 그려도 돼요.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커튼박스 그려야 되겠죠. 모양은 알아야 되겠죠. 커튼박스는 150에 15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골뱅이 마이너스 150, 플러스 150 이렇게요. 자, 그런데 150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예요. 이 반자부터예요. 여기 반자 돌림 있죠?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150mm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 반자 돌림 있죠? 반자 돌림에서 이렇게 150에 150 사각형을 그리세요. 자, 그 다음 옵셋 20mm 이렇게요. 그러면 이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여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더 그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여기가 커튼박스에 보이는 사각형입니다. 요 간격은 20mm예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얘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부목을 이렇게 대놓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부목을 대놓습니다. 이 부목의 크기는 45mm입니다. 여기도 45mm예요. 그럼 이만큼 삐져나간 건 여러분들 임의대로 하시면 돼요. 옵셋 45mm 이렇게요. 자, 필렛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45mm 더 하시면 되겠네요. 자, 라인 이렇게 부목을 더 대는 겁니다. 다시 라인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 중에 이렇게 한쪽은 트림하고 한쪽은 선을 마감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부목을 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에 반자 틀과 반자 돌림을 그리면 됩니다. 렉탱글 마이너스 36, 36
다시 렉탱글 마이너스 45,45. 네, 이렇게 생겼네요. 두 개는 다 나갑니다. 이렇게요. 이런 모습으로 커튼 박스가 완성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안쪽이 45mm라는 사실, 그러니까 150mm고 얘는 20mm고 얘는 45mm고 여기도 45mm, 여기 36mm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한다면 여기가 벽 부분이죠. 해치 레이어를 바꾸고 해치. 자, 스탠다드. 자, 이렇게 되겠네요. 셋 오리진으로 원점 지정해주고 다시 셋 오리진으로 원점 지정해주고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네요. 자, 해치가 파란색이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선홍색으로 바꿔봤습니다. 해치가 이런 모습으로 단면에 대한 해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해치 이렇게 됩니다. 선택하고 셋 오리진으로 해치 위치 다시 잡아주고 네, 이렇게 돼요. 이 중간 부분은 적벽돌 쌓기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적벽돌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자, 여기는 자, 이렇게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걸레바지가 들어가야 돼요. 걸레바지 높이가 100mm죠. 자, 렉탱글 이렇게요. 골뱅이 마이너스 30, 플러스 100.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런 모습이 되네요. 걸레바지입니다. 자, 걸레바지도 한번 그려보시죠.